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려는 선거제도는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집중해서 이 수업 영상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94, 95페이지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정리하고 가도록 해요. 자, 다수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수당은 의회,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을 다수당이라고 해요. 양당제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다수당이 주로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교대로 집권을 하는 경우를 양당제라고 하고요. 군소정당은 다른 말로 소수당, 위에서 다수당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당을 의미하고요. 의회 내에 의석이 아예 없거나 소수인 정당을 군소정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표라는 단어는 직장에서 나 일 그만할래요 하고 내는 그 사표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사표는 선거 결과 내가 어떤 후보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거죠. 즉 낙선된 후보자한테 던져진 표를 사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선 좀 알고 다음 내용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선거제도의 유형 첫 번째, 선거구 제도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해요. 선거구라는 것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인 단위를 선거구라고 하고요. 이 선거구에 따른 선거제도는 크게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이 그림이 소선거구제를 그린 것이고 말 그대로 선거구 하나가 좀 작죠? 자, 이것이 확대되어서 선거구 하나가 굉장히 커진 형태, 얘를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요. 주로 소선거구제라고 함은 한 선거구에서 대표가 될 사람을 한 명 뽑는 거예요. 자, 지금 다음 설명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다소 복잡하지만 여기다 숫자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쓰는 숫자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후보자를 지지했느냐, 그 지역에서 몇 퍼센트가 지지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무는 무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그냥 후보로 나온 사람이고요. 요 지역구에서는 이 동그라미 정당의 후보가 40%의 득표를 했고, 그리고 네모는 30% 득표, 3자가 너무 이상하지만, 자, 그리고 이 무소속 20%, 그럼 얼마 남았어요? 자, 이제 10% 남았죠? 자, 1.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는 가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4, 1.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은 무소속이 1, 세모 정당이 2, 여기 4, 3. 자, 이렇게 3자가 제일 쓰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다이아몬드 정당은 다른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요 지역구에만 후보가 나온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 지역구는 특이하게도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가정을 한 거고 이 숫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다고 했을 때 무슨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는 한 명이 당선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장 많은 표를 가진 동그라미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요 세모 정당이 당선이 될 테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는 동그라미당, 여기는 세모당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4개의 지역구 중에서 동그라미 정당에서 의석을 국회의원 수를 2개의 의석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세모 정당에서 또 2개의 의석을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여러분? 각 지역구에서 1등을 한 사람만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표는 내가 찍었지만 당선이 안 된 표죠. 사라져버린 표죠.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표. 네, 죽은 표가 됐어요.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 누가? 소선거구제의 경우는 이렇게 죽은 표가 한 명만 당선되니까 죽은 표가 많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당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만 뽑히면 사람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좀 그래도 큰 정당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다수당. 다수당. 기본적으로 좀 큰 정당, 의석이 이미 많은 정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당과 세모당이 위주가 되는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 개의 당이 막 이 당 저 당이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진 않을 테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돼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전체적인 득표율을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동그라미 정당은 총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가져갔냐면 보세요. 4, 4, 2, 1. 4, 4, 2, 1 더하면은 11. 11만큼을 가져갔어요. 그쵸? 자, 반면에 여기 세모를 볼까요? 요 세모도 세모 1, 2, 3, 3에다가 8이니까 똑같이 11만큼의 득표를 가져갔어요. 그쵸? 자, 그리고 네모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모 정당은 어느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어요. 당선인이 없어요. 그런데 3일은 3, 325, 339, 3, 4, 12. 자, 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인 득표율을 다 더했더니 동그라미 세모를 압도하고 제일 많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각 지역구에서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득표율은 가장 높았어요. 마저 볼까요? 요 다이아몬드 정당. 아까 다이아몬드 정당은 여기서만 후보가 나왔으니까 자 2%, 2,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은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지역구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합하면은 3, 4, 그쵸? 그래서 합하면 40이 나올 거예요. 그쵸? 각각을 10으로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려는 얘기가 뭐겠어요? 정당별 득표율은 얘네가 제일 많은데,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갔죠, 실제로. 그렇지만 의석률은 얘네들이 제일 많다는 거지. 의석은 얘네가 더 많이 가져갔죠. 이 의석률과 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요 소선거구제 플러스 뒤에서 배우게 될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하고요. 우선은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구에서 1등 한 명만 뽑는다. 이렇게 내가 뽑았지만 당선되지 않는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한다. 주로 큰 정당들이 등장함으로써 양당제로 안정화된다. 라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큰 특징이고요. 자, 얘를 바꿔볼게요. 중대선거구제 형태는 이렇게 얘네를 다 풀어서 선거구가 훨씬 커졌고요. 여기서 2명 이상을 뽑는 거예요. 자, 얘와 똑같으려면 하나, 둘, 셋, 4명을 뽑았으니까 여기도 4명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4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고 단 각 정당에서는 후보를 각 정당마다 그 지역에서는 한 명밖에 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정당에서 후보 2명이 나올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중대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나 나왔어요. 자, 이 지역구의 후보가 9명인 거하고 지역구의 후보가 하나, 둘, 셋, 4명인 경우하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후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볼게요. 여기서 4명이 뽑힐 거니까 그냥 뭐 적당히 쟤네처럼 그래도 어쨌든 큰 정당이 좀 뽑힐 테고요. 그렇죠? 앞에서는 의석을 갖지 못했던 네모당도 하나 정도 가져갈 수 있을 테고
무소속이 또 한 명 뽑힌다고 칩시다. 자, 요렇게 4명이 뽑혔어요. 자, 아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정당이 더 들어왔죠. 그쵸? 무소속인 사람도 당선이 됐죠. 그쵸? 아까보다는 더 많은 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아까에 비해서 얘네들이 다 당선이 됐으니까 죽은 표, 사표가 줄어든다는 거. 다양한 정당이 들어왔으니까 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그만큼 다양하니까 정신이 없고 뭔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알겠나요, 여러분? 얘는 소선거구제 형태, 얘는 중대선거구제 형태고요.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글자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선거구제는 뭐라고 했어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1인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주로 큰 정당 1명, 1등밖에 안 되니까 그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1명이니까 다수당한테 유리하고 그래서 큰 2개의 정당만 살아남는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작은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가 그 지역적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선생님네 동네가 그랬어요. 선생님네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후보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 말고 그냥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청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작은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장점을 보면은 얘는 특징이었고요. 양당제다, 지역적 인물이다. 이거는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특징이고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아까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선거구당 아무래도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워요.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선거 관리 그리고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하다는 거. 자, 이런 게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 여러 후보자 중에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투표에 참여했는데 내 표는 죽은 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정당에서 1등만이 당선이 되니까 실제 득표율은 높은데 막상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석률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의석률이 뭐라고? 국회의원의 의자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 그 비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정당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작은 당,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은 1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욕에 차 있고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 정치인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한 이야기의 장점, 단점을 바꾸면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 되겠죠. 자,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 한 명이 아니고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1등이 아니라도 2, 3, 4등이 돼도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작은 소수당한테 유리해서 국회에 여러 개의 정당, 동그라미 세모당뿐만 아니라 네모당, 다이아몬드당 여러 당이 들어와서 그 국회가 다당, 여러 개의 당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선거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한테 유리해요. 자, 장점. 여러 후보 중에 2사람 이상이 당선되니까 내 표가 2등, 3등, 4등한테 간 표라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표가 적다라는 거, 죽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당에서. 그래서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아까처럼 이렇게 다당제이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할 수 있고 한 선거구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구당 후보자가 자기가 꼭 1등 하지 않아도 2, 3등을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보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평등선거 하면서 표의 등가성 얘기했거든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동일 선거구 내에 당선자 간의 득표율이 차이가 나요. 그쵸? 1등과 4등은 득표율이 엄청난 차이가 났겠죠. 1등을 뽑은 사람의 표와 4등을 뽑은 사람의 표와 이 가치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당선이 됐지만 막상 각각의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고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대표 결정 방식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표를 뽑느냐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다수대표제예요. 다수대표제는 말 그대로 선거구 내에서 다수를 득표한 사람이 대표로 선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이렇죠. 그 중에서 자기 선거구 내에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당선되는 경우가 1인 선출 다수대표제고, 얘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연결하면 얘가 바로 뭐예요? 한 명이 당선되는 거, 선거구 중에서 한 명이 당선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방금 전에 봤던 소선거구제가 바로 이거겠죠. 그쵸?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바로 이거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도 바로 요 제도죠. 그쵸? 자, 선거구 내 후보 중에 2사람 이상이 당선되는 것이 다수 선출 다수대표제며, 말도 어려워, 그쵸? 얘가 중대선거구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한 명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표도 한번 볼게요. 얘는 요거랑 한번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뽑냐는 거야. 단순 다수대표제는 유효 투표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반장선거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40%를 얻었고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30%를 얻었어요. 그럼 안 돼. 4명이 나왔다고 해볼까? 자, 4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20%를 얻었고요. 네 번째 사람은 10% 얻었어요. 그럼 100 나오죠. 자, 네, 맞아요. 자, 이 중에서 단순 다수대표제로 반장을 뽑으면 40% 얻은 친구가 반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절대 다수대표제는 유효 투표 중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명은 아웃, 미안하지만 탈락. 자, 2를 놓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2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누군가는 과반수가 되겠지.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절대 다수 대표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반장선거, 회장선거 할 텐데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죠. 그쵸?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방식은 또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예요. 이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왜 투표용지 2장이라고 보여줬었죠. 하나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에서 사람을 뽑는 거였고요.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표가 그 용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례대표제예요. 각 정당의 득표 무엇에 따라서 왜 비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면 득표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의석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에요. 자, 얘의 가장 큰 목적. 사표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려고 만든 것이 비례대표제예요. 장점은 즉 뭐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장점은
사표를 발생을 최소화한다. 죽음표가 없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정당에다가 투표한 것을 나누어서 의석에 반영하는 거예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식이에요. 아까 소선거구제에서 어땠어요, 여러분? 네모 정당은 전체로 놓고 보면은 득표율이 높았는데 막상 의석은 하나도 못 가져갔죠. 그런 일을 막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반장선거랑 비슷하게 4개의 정당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정당이 40% 득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이 30%, 세 번째 정당이 20%, 네 번째 정당이 10% 득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의석을 갖는 거냐면 너 4석, 너 3석, 너 2석, 너 1석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도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까 지역구에 무소속 있었죠. 무소속. 정당을 갖지 않은 사람.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제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순수하게 뭐예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 정당이라고 함이 정당 운영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당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다. 자, 하지만 단점은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그랬어요. 방식이 정말 복잡하고요. 왜? 소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방식이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의석 배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개의 정당이 많은 것은 장점은 소수당이 많아서 다양한 거고 단점은 항상 뭐였어? 불안정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쵸? 네. 그리고 자, 당선자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국회의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죠. 그쵸? 당선자는 정당에서 공천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가 아닌 정당의 대표로만 기능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좀 급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해진 분량은 있고 또 시간 너무 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 정리 문제 풀고 우리 그 등교 계약해서도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설명이 소선거구제에 해당하면 소, 중대선거구제에 해당한다면 중대라고 쓰시오. 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 이거 뭐였을까요? 한 명. 네, 이거 소선거구제죠. 그쵸? 소선거구제. 여러 후보자 중에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역시 소. 그쵸? 네. 선거구가 넓다.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인물한테 유리하다. 중대 선거구죠. 중대. 네, 중이라고만 쓸게요. 중대. 자,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뭘까요? 선거구 넓고 2, 3등도 되니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네, 중대선거구제죠. 그렇죠? 네. 다수당한테 유리해서 양당제를 촉진한다. 1등만 되고 큰 정당한테 유리한 거. 소선거구제였어요. 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안정에 유리하다. 역시 소선거구제네요. 됐나요? 자, 이거 이렇게 잘 풀 수 있으면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잘 이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고요. 퀴즈 풀고 과제 해결해서 제출해주세요.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음악이 바뀌었다는 것을 배웠다.